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모두 뒤져서 단박에 풀어보는 정치권의 마이다스 맞습니까? 마이다스 신의 손이군요. 스카 요정. 네. 김경진의 어째스까? 어째스까?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요. 네. 8시가 언제 되냐 네. 기다렸어요. 네. 김경진 의원이 나오면 즐겁다. 웃겨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어제 저녁에 9시 반까지 술을 먹다가 책임의식이 워낙 지나쳤던 나머지 예. 9시 47분에 술을 딱 끊고 나 술 더 먹어서는 안 돼. 내일 방송 있으니까. 내일 방송 있으니까 예. 나 갈 거야. 진정인의 네. 진정인이래. 진정한 방송인의 방송인의, 자세로 그렇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지난주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저희가 끝나면 네. 방송이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끝나면 바로 저희가 풀 영상을 서비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네. 압축 영상을 또 압축 만들어서 영상. 또 서비스를 하고 네. 또 오디오만 따로 오디오만. 빼가지고 팟캐스트 서비스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타이핑을 쳐가지고 네. 텍스트 전문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습니까? 전체 반응이 다 좋았고 네. 김경진 정말 웃기다. 이거 코미디언 데뷔하는. 즐겁다. 즐겁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정치인들이요. 네. 이렇게 웃음을 줘야죠. 국민들이 행복하게 네.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꿀꿀한 나날들 속에서 네. 그나마 김경진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다행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릴지 몰랐습니다. 웃기게. 그렇군요. 이렇게 웃기게 풀릴 줄 모르셨죠. 저희가 그 의원님의 반응이 뜨거우니까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사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김경진의 과거 사진. 과거 사진. 저희가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김경진의 과거가 어땠는지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불인데요. 와불. 부처님을 닮았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야. 야, 근데 각도가 정말 비슷하네요.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헤어스타일이 네. 너무 비슷하다. 네. 그리고 부처님 귀네요. 야, 의원님 귀가 저렇게 잘생기셨군요. 근데 저 청문회 때 저게 4차 우병우 그날이 네, 네. 스카한 그날인데 스카 그날이죠. 예. 그날 아마 낮 시간에 저 자세를 취했다가 네. 약간 일부러 이제 우병우 증인한테 조금 좀 뭐랄까 예. 좀 이렇게 내리까는 듯한 예. 이런 저거 전화로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전화로요? 네. 우리 저희 이제 의원회관 시청자들한테. 사무실하고 네네.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 왔다 그러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네네. 어쨌든 네가 국회의원이지만 이게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이다. 네네. 그럼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거만한 자세다. 네. 너희 뜻이나 어떤 동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군요. 자세 때문에 또 네, 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우병우 증인을 좀 이렇게 네. 증언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술적 차원에서의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좀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그랬더니. 실은 제가 문제가 뭐냐면 네. 영혼이 상당히 자유분방한데 신체도 상당히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의전에 능하지가 못해요. 어디 가서 딱 이렇게 단정하게 폼 잡고 예. 갓끈을 이렇게 예. 메고. 근데 어떻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세요? 실은 네. 저 아까 와불 같은 장면이 어디서도 있었냐면 네. 그 국감 때 아마 KBS 고대영 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번 의원들을 들이받았어요. 그때 아마 보도본부장인가 일어서서 답변을 하라고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보도본부장을 지칭해서 물어봤는데 네네. 고대영 사장이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이 카리스마를 보인다고 네. 일어서지 마. 오. 보도본부장 일어서지 마. 반말로요? 답하지 마. 와,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야, 용감하시네. 용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영 사장 용감하네요. 네, 난장판이 됐죠. 이제 난리가 예, 났고 그래서 예. 이제 일단 정회를 했고 정회 끝나고 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대표 선수들끼리 수닥수닥 한 다음에 네. 어쨌든 김경진 대표 선수가 대표로 해서 고대영 사장을 혼내고 정리하는 걸로.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혼낼 때 또 따라
아, 저 자세가 가끔 나오는군요. 가끔 나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가끔 네.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두 번 다시 안 해야겠습니다. 저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전술적 차원에서 네. 계속 회피 전략으로 나오고 네.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럴 때 네. 필요한 전술이라고 네. 생각해요. 예. 필요할 수는 근데 있는데 늘 네. 저렇게 그 딱 그 가끔 똑바로 매고 네. 옷 똑바로 입고 신발 탁 하고 이렇게 네. 네. 그런 자세가 안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이제 진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네. 몸에서 이 양반적 이 신체 리듬이 안 돼요 이게. 제가 네. 2004년도에 일종의 머슴 캐릭터.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상해 2004년도에 상해 국비 유학을 가가지고 예, 예. 이제 거기를 갔더니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다는 고려대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고구려대학.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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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갔더니 2004년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상해에 이제 많이 진출해 있었고 네. 거기 헤드쿼터들 본부장들이 주로 이제 KD 출신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분이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서 부장검사 하나 유학이 왔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쯤 되면 오자마자 이놈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선배님 저 왔습니다. 이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세요. 뭐 이런. 예. 2달 동안 연락이 없다고 선배들이 거꾸로 저를 찾았어요.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보통 유학을 가게 되면 예. 한국 사람들이 몰려 사는 한인촌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좀 그 거기 있잖아요. 이제 부촌 예, 공항 예. 근처에 있는 부자촌에 예, 이제 예. 대부분 거기 몰려 살고 예. 방도 바톤 타치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도 예. 저는 용감하게 혼자 이게 달랑 돌돌이 가방 2개 들고 들어가 돌돌이 가방? 돌돌이 가방 2개 들고 들어가 가지고 예. 그냥 택시 타고 대학교 후문 쪽으로 갔어요. 예. 복덕방 가가지고 안 되는 중국어 가지고 예. 나 방 빌리러 왔다 예. 해가지고 이제 그 복덕방 주인 따라서 이제 이틀을 따라다닌 다음에 예. 한 달에 30몇만 원짜리 달방 그때도 근데 아파트를 한 예. 30평짜리 아파트를 통으로 빌렸는데 예. 어쨌든 30만 이제 30몇만 원짜리 방을 빌려서 했는데 월세 30만 원. 네. 예. 싸네요. 근데 한국 기준으로 그때 보면. 중국 물가로는 상당히 그래도 비싼 비싼 거였어요. 고급 방이었죠. 고급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 이게 교민 사회가 그때만 해도 2004년도 상해만 해도 빤하거든요 보면. 그렇겠죠. 예, 한국에서 예. 누가 온다 하면은 금방 이제 예, 대사관 예. 통해서 소문이 예, 돌아가지고 예. 그러는데 종적이 묘연하니까 다들 찾은 거야. 아주 신기한. 예. 그래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거꾸로 연락이 왔어요. 예. 해가지고 야 대사관에서 너 찾는데 왜? 나 혹시 수배된 거 아니야? You are missing 뭐 이러면서.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오라 그러는데 참 이제 상해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자유분방하게 예. 정말로 티셔츠 덜렁덜렁 예. 입고 예. 이제 반바지 입고. 그 신발은 슬리퍼는 안 신었지만 옛날 고대생들이 이대생들하고 미팅하러 갈 때 슬리퍼 신고 많이 째였는데 예. 슬리퍼는 안 신고 예. 이제 운동화를 신고 예. 거기에 양말을 안 신고 갔어요. 아. 상해가 사실은 굉장히 덥고 습기가 있고 끈적끈적해요. 예. 제가 정말 이게 몸으로 이렇게 예. 단정한 것을 잘 못해가지고 평소 습관대로 양말 안 신고 예. 운동화 깎아 신고 찍찍 끌고. 찍찍 끌고 버스 타고 예. 전철 타고 예. 산 넘고 물 건너서 예. 간 거예요. 갔더니 굉장히 고급 식당이에요. 고급 식당인데 예. 선배들이 너 부장검사 맞니?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껌 팔다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예. 중국에 있을 때 예.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중국말로 문노죠 중국어로 원루 길을 예. 묻다. 아, 저한테 길 묻는 중국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현지인인 줄 알고. 네. 아저씨 여기 길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군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그 외국에 가서 현지화되는 거가 어학 네. 공부하는데 진짜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100년을 있어도 영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모험심으로 네. 진짜 돌돌이 가방 2개 들고 중국의 세계로 네. 현지화 딱 돼가지고 하는 거 네.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자세가 네. 정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동안에 혼자 배낭 메고 정말로 저 안쪽 내륙으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행을 많이 하셨군요. 여행을 많이 네.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족들이 하는 여행사들 상해에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패키지 관광이 있으니까 네네네. 싼 맛에 그거 한번 가보려고 네. 이렇게 뭐 배낭여행 뭐 이 패키지 같은 거 없냐 어디 호텔만 좀 잡아줄 수 없냐 그랬더니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륙에 들어가면 너 지도새도 없이 사라지는 수가 있다고.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고. 네. 뭐 몇 번 다녀봤는데 뭐 별 문제 없던데요. 왜냐면 현지화 돼가지고 네. 중국 사람인 줄 알아. 수염 좀 기르고. 경우에 따라서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한데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중국도 예. 남방에 가면 예. 그 사탕수수라 그러죠. 예, 우리나라 말로 단수시. 단수시. 예, 사탕수수. 예, 예. 사탕수수 사가지고 예. 그때 중국 돈으로 1원 주면 한 서너 자루 끊어주면 예. 요거 한 20개 줘요. 예, 그, 예, 예. 그거 저 비닐봉지에 넣어 다니면서 어기저기 씹으면서 씹으면서 막 다니면. 다니면서 여기 어디야? 야, 그러니까 저는 그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병우 증인하고 네. 같이 그 긴 대화를 하셨지만 네. 국민들의 기억 속에 네. 김경진 의원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딱 머리에 박혔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그 결국에는 사람 뭘로 삽니까? 네. 예. 지난주에 조윤선 장관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히트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 왜 사냐,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그렇죠. 네. 뭐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니 공감을 그거 해주셨습니다. 조윤선 우병우도 징역 갔다 오겠지만 징역 갔다 와도 살 날이 30-40년은 남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젊은 시절에 자기 영혼을 팔아서 저렇게 부역자 생활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한마디 더. 네,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예,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조윤선 장관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합니다. 네. 블랙리스트 못 봤다. 네. 아, 그런 걸 만들다니요,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아니요, 네 입자가 약간 예. 샤프하게 끊어져야 돼. 예. 사성으로 예. 중국어 성조로. 사정. 디스성, 예. 디스성. 예. 그- 의원님, 한 번만 더. 아, 너무 재밌어. 의원님. 정치 안 하셨으면 검사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아이고, 방송하자. 개그맨? 아침에 너무 얘기가 너무 산으로, 얘기가 배가 산으로- 산으로 가고 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진은 꼭 봐야 됩니다. 한 장 더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저기요. 어디입니까? 저기 왼쪽 사진. 네. 왼쪽 사진 정말 간지납니다. 예. 그 다리 저기- 하나를 올리시. 저기 몸빼 댄스 배틀이거든요. 저기 2번이나 출연했습니다. 한 번 불러서 히트를 치니까 네. 계속해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매주 나와라. 네, 그래서 예. 버텼죠. 우리가 비록 싸지만 네. 그렇게 쌀 수는 없다. 그래도 한 달은 쉬었다 나가야겠다. 예. 그래서 한 번 나가고 한 달 예. 후에 나간 건데 예. 아니, 저건 아마 첫 번째 한 번 나갔을 때 그 사진일 겁니다. 예. 나가기는 2번 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뒤에 가사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네.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을 네. 굉장히 우리가 그 스타일은 너무 웃었지만 네. 메시지는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인데요. 네. 근데 저거 제가 건 프랭카드는 아니고 주최 측에서 주최 측에서 아니 근데 네. 진짜 그 전국에 있는 가사 노동 하시는 우리 엄마들 네. 진짜 그 회사에서 일하면 네. 잘했다 소리는 듣잖아요. 네. 뭐 열심히 하면 평가는 받잖아요. 네. 월급도 주고. 네. 근데 하루 종일 방바닥 닦고 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해봐야 네. 엄마 이거 줘. 네. 뭐 이거 없어? 이거 네. 어디다 놓은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만 듣잖아요. 하여간 칭찬도 못 받고. 그 얘기를 월급도 듣는 못 순간 받고. 저는 무진장 쫄립니다. 쫄리면 상당히 쫄립니다. 편 먹으세요. 가사 바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해야 돼요. 네. 그 가사 노동 쿼터제를 둬가지고 네. 의무적으로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함께 해야지. 네. 이게 누구의 일로 네. 엄마의 일로만 딱 이렇게 해버리면 네. 전국에 있는 어머님들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대신 저는 이건 압니다. 네, 어쨌든 월급 봉투나 네,
하여간 모든 수입을 다 집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돈으로. 그래서 저희 집은 부채는 제 거, 네. 남자 거. 예, 예. 자산은 부임. 그렇군요. 네.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화요 요정, 네. 스카 요정 나오셨다. 네. 귀엽습니다. 몸빼 댄스 배틀. 네. 진짜 웃기다. 막 이런 전라도 말씨 참 좋은 검사 출신 의원님 화이팅. 네. 김경진 의원님 같은 자상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자상한 아빠인지는 어찌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서 참 네. 괜찮습니다. 네. 귀요미. 의원님한테 귀엽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 환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네. 스카 요정 해장하세요.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김경진 의원의 과거 사진이 궁금합니다. 대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화요일 날 화요 요정 김경진 스카 요정을 만나서 한바탕 세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엔 몸빼를 입고 출연하시죠. 별로세요? 뭘? 저희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30회 출연하면 30회 기념으로 몸빼 입고 나오겠습니다. 30회 기념으로 몸빼 출연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30번을 빨빨 돌려가지고 김경진 의원 몸빼 입는 날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말 꿀꿀한 나날들이지만 이렇게 김경진 의원님 만나가지고 한바탕 세게 웃으니까 명진 스님 말씀처럼 오장육부가 시원해지네요. 장염에 걸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런 지난주에 장염 걸리셨잖아요. 네, 이제 나으셨죠? 다 나았습니다. 예, 이제는 어제 저녁에 술도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했어요. 네. 인천공항부터 서울역까지 그야말로 난리 브루스였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네. 캠프 내에서 반대도 많았대요. 네. 그렇지만 반기문 총장이 뉴욕 지하철이 너무 좋았다. 어게인 서울. 네. 서울에서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캠프 안에 있는 관계자들이 주자가 원한다는데 네. 점점점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바가지로 욕을 먹었죠. 우선 반 총장의 귀국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고가 없죠. 안고가 없다. 네. 예. 아니 가장 안고가 없을 뿐더러 네. 뒤늦게 안고를 넣는데 그게 쓰레기를 넣어버렸죠. 그 옛날에 쓰레기 무 만두 파동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두 사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게 아니 지금 현재 가장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최근 4년 동안의 실정, 네.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 네. 부패한 정권에 대한 강렬한 분노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정부 빨리 집에 가. 네. 너 빨리 내려와. 네. 국민들하고 더 이상 싸우려고 그러지 마. 그 얘기가 딱 첫 마디 일성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 없으셨잖아요. 아무 얘기 없었죠. 아무 얘기 없었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괜히 본인은 지하철표 면제인데 굳이 표 사겠다고 10,000원짜리 2장을 구겨놨다가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최소한 그런 정보는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2,000원인지 2만 원인지. 예. 그리고 물을 사도 왜 에비앙을 사? 너무 한국인의 정서에 안 맞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첫 일성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니 우리가 네. 이게 자상하고 BMW 대통령, 버스 메트로 워크 대통령을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잘 풀어줄 수 있는 대통령. 그렇죠. 이게 본질이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에.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현재의 대한민국 문제, 부패한 보수 세력의 문제들, 그 다음에 70년대 과거 군사 독재 시대 때로 정치 문화가 회귀했던 네. 이 답답함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게 양극화가 이렇게 무한정 네.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다음에 젊은이들이건 나이 드신 사람들이건 50대 초반이면 다 은퇴하잖아요. 보면 직장에서 그렇죠.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아마 메시지 낼 게 없을 거예요. 본인이 과연 아시는 게 있는지.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뭐 지금까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드에 대해서만 입장을 사드에 밝혔어요. 유일하게 사드에 대해서만 배치해야 된다. 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헛발길질이야. 헛발질. 예, 네. 어제 김종대 의원하고 같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네. 좀 이따 오시겠다 9시에. 예. 내가 미리 얘기를 해버려야지. 네. 미리 아니, 대방. 내일 오시기로 하셨어요. 내일 미리 예. 대방출 해버려야지. 빨리 대방출. 빨리. 김종대 의원 왈 미국 의회에서도 네. 또 미국 행정부에서도 네. 사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한반도 배치되는 예산을 지금 한 1,000억 정도로 그냥 확 줄여버렸대요. 그러면 예산이 1,000억 정도로 확 줄이면 네. 이게 사드 포대 한 개 포대를 배치할 수도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정확히는 레이더 설치해 놓고 예. 사드가 지금 이게 포신이 18개인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거를 한 두 개나 한 개 정도 그냥 신용으로 세워 놓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짝퉁? 짝퉁. 그러니까 실제 군사적인 어떤 효용성이나 이 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사드 배치라는 것이 네.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적인 대결의 첨단 이 전장에서 네. 한국이 미국 편에 서 있다라는 외교 정치 군사적인 메시지를 중국에서 던지면서 네. 자신들이 미국이 중국과 있던 군사 외교적 기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뻥카를 확 지르는 거예요. 뭐냐면 무기적으로 신용을.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사람이 이제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어라 이 새끼들 아무것도 아닌데 길을 질렀어. 그럼 우리도 질라고 팍 하고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롯데가 예. 원래 지금 그 위에 그 어딥니까 저 구미 김천 쪽에 있는 저기 롯데 골프장하고 성주 성주하고 이렇게 바꾸기로 대토 협약. 그런데 롯데가 요새 민기장 그런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국 안에 있는 롯데 쪽 유통점이라든지 여러 롯데 사업에 대해서 중국이 그냥 이렇게 목을 졸라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롯데가 지금 숨쉬기가 굉장히 거북한 이런 그러니까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드가 굉장히 재밌는 국면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은 그 신동빈 회장 빨리빨리 만납시다. 우리 이거 빨리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동빈 회장 됐고. 그렇죠. 지금 우리 중국에서 4조 원대 롯데월드를 지으려고 하는데 중국이 압박 넣죠. 그다음에 세무감사 막 온갖 매장 다 세무조사하고 있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롯데 입장에서는 이거 사드 했다가 완전히 역풍 맞으면 회사 망하게 생긴 거죠. 안 보고 장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그거 못해. 이렇게 롯데가 버티는 거죠 지금. 그래서 롯데에서는 대선 전에는 결정을 안 할 테니까 야3당이 좀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쓰리 쿠션을 넣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그런 태도도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나고 우리 입장에서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정말로 미국 정부의 그런 방침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박근혜 대통령 또 그 주변 일당도 굉장히 화가 나고 또 거꾸로 중국이 이렇게 목을 조르는 이 형국도 우리한테는 화가 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면 저는 진짜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미국 또 우리 한국의 군사 당국자들한테 당신네들 눈으로 직접 사드가 격추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실전으로. 한 번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무기를 그러니까 전자 오락실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격추, 요격 이런 것을 그리고 또 하나가 사드가 말 그대로 고고도 방어잖아요. 그렇죠. 고고도 방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높이 500km 이상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50km 상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안 되고 100km 상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안 되고 500km 상공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떨어져야만 돼요.
이렇게 올라왔다. 맞추기도 어려워요. 북한이 일부러 이렇게 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북한 미리 얘기할게. 그렇게 쏴야 돼라고 얘기해야 네. 되는. 그것도 될까 말까한. 그러니까. 그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실험에서 성공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짧은 단거리 30km, 50km 상공으로 오는 것들은 실제 개성 근처에서 쏘면 그렇죠. 정확히는 30초 이내면 수도권에 떨어져요. 그럼요. 보면. 예. 근데 요게 이런 미사일은 북한에 수백 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북한이 핵을 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 논리로 생각을 하면 사드를 갖고 있는 것이 유의미하고 효용성이 있겠지만 정말로 냉철하게 어떤 확률론 가능성을 가지고 보면 동시에 여러 발을 쏴버리면 네. 어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미사일을 쏘지 않는 네. 핵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어야 네. 되는 것이죠. 미국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이상 그런 정치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요. 국익의 입장에서 사드가 뭔데 이게 필요해? 왜 필요한데 국회에서 비준동의도 하고요. 논의도 해보고요. 국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해야 돼. 미국의 뜻이야.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지금 거죠.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네.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 그 옛날에 그 영화 스캔들인가 하는 그 영화 기억나시죠? 예. 보면 예. 스캔들? 예, 그 조선 시대에 아, 그 예. 제가 그 영화는 못 봤습니다. 네, 예. 어느 분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예, 예. 거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마음은 권인호에게, 몸은 조원에게, 시집은 유대감에게 가 있는 네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다. 아, 네 처지가 참 가련하다. 가련하다. 한반도 처지가 참 아니 가련하다. 한반도 처지가 가련한 게 예. 아니고 반기문 이 양반이 촛불 집회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마음은 촛불 집회. 아니 그러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뉴욕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네.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 네. 했더니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네. 그리고 원래 기자들한테 당일날 2출구로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7시부터 아침 오후 5시 반에 네. 나오는데 기자들은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포토라인 때문에. 네. 아침 7시부터 가가지고 이 라인에 있었던 거예요. 네. 갑자기 F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한 200명에 250명 정도가 단톡방이 있어요. 네. 거기 방에 E냐 F냐, E냐 F냐, 네, E냐 E냐, F냐, E냐 답을 못해 계속. 네. E면 이고 F면 F면 F지. F다. 네. E도 F도 어디냐 계속 그랬는데 결정을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EF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더니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니 네. 많은 네티즌들이 패러디를 또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찬물, 깨끗한 쓰레기, 비박 같은 친박, 친미적 반미주의자, 녹색당원 이명박. 국민들은 박근혜 길라임 이후 최고의 드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엊그제도 전화했던 거 아니에요? 음에 안쓰러운 거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에 안쓰러운 거. 음에 안쓰러운 거.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 박근혜 대통령 열렬 팬들의 지지도 그대로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집토끼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광장의 촛불 민심도 뭐 정치 교체 이러면서 그냥 또 내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충청도 나 예. 충청 출신이야. 예. 전라도 예. 옛날에 DJP 연합 한 적 있으니까 같이 놀았는데 수도권 예. 나 친미적 진보주의자야 뭐. 야 이게 지금 네. 저는 네. 참 이렇게 그 정치에서 네. 노선도 철학도 뭐 좀 애매하고 헷갈리게 하면 결국에는 다 놓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정책적 사안별로 보면 네네. 이게 어떤 진보적인 정책이 지금 현재의 처방에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안은 보수적인 처방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럴 그렇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일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는 그게 성립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일반적인 방향성을 본인이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캠프의 사람들은 보면 주로 외무부 쪽 사람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과거에 모셨던 그렇습니다. 사람들 주축이 예. 돼 있고 예. 간혹 가다가 지금 친박 쪽 사람들이 지금 일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자기가 딛고 있는 주변의 참모 세력은 결국은 보수 세력, 수구 회기 세력, 부패 세력들인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부패 수구 세력만 가지고는 집권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광장 민심도 청취하겠다, 호남 쪽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은 너 뭐니?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야? 그래서 약간 나한테 마음은 권인호에게, 몸은 조원에게, 시집은 유대감에게. 야, 그러게. 반기문 총장이 시집을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당으로 시집을 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도저히 돈 때문에라도 네. 어제 기자들을 만나셨더라고요. 네. 김해에서 그래가지고 정치해 보니까 네. 이게 돈 때문에라도 네. 당에 들어가 이제 안 되겠어.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네. 어느 당으로 가실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네.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큰 데는 네. 결국은 지금 바른정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최소한 안보는 보수다라는 데 있어서 네. 사드 배치를 가지고 본다면 네. 제일 지금 반기문 총장하고 지금 지형이 이념적 지형이 지금 비슷하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고 네, 네. 지금 새누리당 남아 있는 친박계 새누리당은 네. 저건 도저히 집권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건 그냥 이번 대선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그냥 숨만 쉬고 있다가 네. 그 다음 총선 때는 다 사면한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가 전혀 없는 정당이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은 바른정당 정도가 보수 내에서 안착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네.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거기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표가 명확히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 국민의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네. 동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당이 제시하는 혹독한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 얘기를 더 하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하라.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본인을 옹립하려고 했을 때 네. 은근슬쩍 그냥 거기 그냥 히치하이킹 그냥 차 얻어 타고 가려고 했던 아이고 같이 좀 탑시다. 네. 같이 차 타고 그냥 얻어 네. 타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그 자신의 최근 3, 4년간의 행태에 대해서 네. 깊은 반성 고백을 국민들에게 한다면 그렇다면 뭐 같이 해볼 수도 있지만 네. 이미 보면 첫째는 저희 당의 정강 정책하고도 안 맞아요. 사드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네. 안 맞아요 보면. 그래서 거의 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군요. 가장 결정적으로 네.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반절은 지금 호남 민심이고 예. 반절은 보면 안철수를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마음이 모여 있는 예, 예. 이런 정당에 봐야 되거든요. 네. 호남 쪽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런 최근 3, 4년간의 행태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서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민심을 그럼요. 어긋나서 정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호남 쪽의 민심이 그러면 절대로 같이 못하는 겁니다. 호남의 정서는 네. 반기문은 아니다. 아니다. 아,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대체로 호남 지역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호남 정서를 거스르는 정치는 네, 네. 할 수가 없다. 네. 결국에는 바른정당의 후보로 해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인다. 이런 근데 말씀 이제 주셨습니다.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보면 정치인들이 처음에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면 네.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콧대가 높은데 네. 사실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코가 닳아서 없어지죠.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 예. 저도 정치인 반열에 들어갔지만 예, 예. 정치인들이 코 배워가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반기문 씨 벌써 코가 반쯤 없어졌어요. 아, 반기문 총장 코가 반쯤 없어졌다. 반쯤 없어졌어요. 근데 네. 빨리 코를 스스로 얼른 낮추고 들어가면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본인이 지금처럼 거기서 꽃가마 태워서 그 바른 정당이라도 그 정도는 나를 옹립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네. 꼴 우습게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아, 반기문 꼴 우습게 되는 거 시간 문제다. 문제다. 나 안 해. 네. 나 중간에 집에 갈 거야. 네. 얼른 가.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내가 있죠.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 말이야. 네. 정치하려고 했다. 근데 뭐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 근데 운명. 옛날에 예. 고건 총리가 예. 결국은 이 해볼라다가 들어갔잖아요. 예, 보면. 예, 그렇죠. 예, 정운찬 총리도 그렇습니다. 해보려다가 들어가고 예. 다시 지금 해보겠다고 또 나온 상황인데 예. 이게 정치를 하려면 네. 끝없이 집발표도 끝없이 일어나는 이 야성이 있어야 돼요. 잡초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저렇게 꽃가마를 수십 년간 탄 사람들은 네. 이게 업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까름하잖아요. 평생의 직업이 자기 네.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나이쯤 되면 네. 그 직업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행동, 의사결정의 패턴이 거의 이게 방향성이 정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잡초 근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욕을 먹고 네. 아무리 누가 뭐 우수마벌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건 뻔뻔스럽게 들이밀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됐고. 됐고. 아니 나는 나고. 너희들 뭐라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네, 그렇죠. 예. 아니 나는 이게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길이야라고 큰 소리 치고 가야 예. 되거든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네. 예. 근데 그렇게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네. 평생 외교관으로 살았잖아요. 쉽지 평생 않아요. 외교관 살았죠. 외교부 장관 했죠.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간 재직하면서 전 그렇죠. 세계 나라를 다 국빈 네. 대접받으면서 세계 대통령으로 네. 살았죠. 과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적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외교관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밑에 이제 5급, 4급, 뭐 영사관, 뭐 이렇게 참사관, 뭐 이렇게 참사관, 영사관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네. 그 해당 지역에서는 최고의 상층부만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의 상층부, 행정의 상층부, 정치의 상층부 네네. 사람들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된 영어, 그다음에 격식을 갖춘 행동 양식 그렇죠. 예. 이게 수십 년간 지금 주변에 그렇게 둘러싸였던 사람인데 정치하다 보면 술 취한 사람 와서 깽판치기도 하고요. 선거운동 나가다 보면 별 모욕 다 당해요. 예. 몸빼도 입어야 되고. 몸빼도 입어야 되고 몸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몸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한 일도 많은데. 더한 일도 많은데. 근데 그래서 예. 외교관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직업군으로 보시면 예. 국회의원들 중에 외교관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5%도 안 될, 3%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이 외교관 하다가 비례대표 딱 네. 한 번 하고 안 했고 지역구 의원들은 거의 지역구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불가능해요, 사실은 외교관. 주로 전직 검사들이 많아요.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많아요. 법조인 교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엔 기자들도 많았는데 요새는 기자들도 많지 않고 네. 법조인, 대학 교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들도 근데 비례 쪽이 비례 쪽이 많죠. 예, 법조인들은 그래도 예. 그나마 지역구가 예. 많은 게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잡초근성으로 단련을 받아요. 음. 그러니까 검사들 요번에 청문회 때 보셨겠지만 저 잡범들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거의 잡화가 돼야만 잡범 상대가 돼요. 마음이 심성이 예, 변해야 돼요. 예. 앞에 사람 셋 죽인 놈, 넷 죽인 놈이 앉아 있는데 예. 그것도 아주 침착한 태도로 앉아 있으면 예. 우리 마음에 평정심을 갖지 않으면 예. 우리가 칼 들었을 때 뭐 하고 싶달까요? 마음을 다스리지 말면 안 돼. 그렇군요. 예. 예. 평정심을 찾아야 돼요. 변호사 할 때는 선임료 300만 원 주고요. 네. 나중에 얼마나 복가되는지 나 울고 싶을 때 많아요.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씨 도로 가져가.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이면 도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네, 네. 꼭 그게 네. 한 재판 한 6, 7번, 10번 지나간 다음이니까 그때까지 한 게 아까워서 도로 가져갈 소리 못 해요. 그렇군요. 아 정말 재밌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한데요. 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부디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반기문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메시지예요. 네. 2분간 통화. 2분간. 2분 통화. 네.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 부디 잘 대처하시라. 네. 뭐 너랑 나랑 한 편이란 얘기죠. 우리는 한편. 우리는 한 편. 자꾸 전화하고 싶지만 네. 상황이 이러니까 네. 내가 전화는 짧게만 할게. 2분만 할게. 자주 못 하더라도 이해해줘. 이해해줘. 그리고 그렇군요. 저쪽에 있는 지역구 쪽에 있는 또 숨어 있는 핵심들한테는 어쨌든 내 얘기 좀 해줘. 알지? 알지? 그렇군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귀요미 못 오고. 그렇구나. 의원님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반 총장 귀국 선물이 있었어요. 네. 그 기자들이 두 가지 선물을 드린 건데요. 네. 하나는 23만 달러 수수설과 관련한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동생하고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구속이 기소가 됐어요. 예. 이 두 가지 사건 굉장히 중요한 본인 억울하다. 네.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국조에 나온 증인들 같아요. 아니 예. 일단 최소한 동생하고 조카는 사과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루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러는데 네네. 이게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주변 관리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변의 친척 관리가 사무총장 할 때 이미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됐으니까 미국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고 재판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 네. 정치 지도의 첫 번째 자질은 저희 정치 구단 박지원 대표가 한 얘기 있어요. 네. 무조건 사과하는 거. 뭔 일만 생기면 사과하는 거. 사과가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그 본인 23만 달러 수술은 네. 그 당시 중수부장 했던 이인규 씨도 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고 반기문 웃기는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중수부장이. 네, 네, 예. 네. 뭐 박연차 씨가 최근에 부인하기는 했지만 네.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수사 기록들 다 지금 대검찰청에 있고 물론 조사는 지금 그때 안 시켜놨다고 그러는데 사무총장 되고 바로 2년째 되던 해에 지금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당시 조사했던 검사 또 수사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사하게 되면 금방 분명하게 밝혀질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 검증의 칼날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최소한의 사과, 특히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카타르 국왕과의 친분을 네. 이용해서 이를테면 범죄가 이뤄졌다면 네. 그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됐다. 그죠? 그렇죠.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의원님 재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화요일 아침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웃을 수 있을 줄 모르셨죠? 김경진 너무 웃기다. 너무 조윤선 장관한테 대했을 때는 진짜 무서웠는데 참 웃기다. 그 말이 더 웃깁니다. 예, 그 말이 더 웃기시네요. 예. 카르마. 이거 명언이다. 크크크 이렇게. 참 무서웠는데 웃기다. 기승전 웃기다네. 그러니까 기승전 웃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특검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봤더니요 오늘 언론이 네. 모든 언론이 네. 그 일면 톱이 네. 이재용 구속에 대한 것이에요. 걱정을 하면서 특히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구사대 같아요. 맞아요. 네. 펜을 든 구사대 펜을 든 구사대처럼 네. 그 어떻게 이재용을 구속할 나라 걱정 안 하는 나라 특검, 걱정. 경제 걱정 안 하는 네. 특검,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상당히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고심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저는 이번 특검 행태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우세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싶어요. 저게 네네. 특검이 이재용 씨를 조사하고 지금 5일째 되는 날 영장 청구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5일 동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네.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식의 기사들 이재용 구속하는 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려된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 버린 거고 네. 또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법원에서도 영장 기각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요? 이건 사실은 가차없이 영장 청구를 했어야 돼요. 저게 저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순간 생각할 여지가 많다. 네네.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런 식의 모양을 지금 작출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저는 특검이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삼성의 강력한 로비력이 특검 내부에도 침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특검이 네, 대해서도. 삼성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진짜요? 네. 이거 단독 보도인데요. 처음 근데 나온 얘기인데.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로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뭐 금품이 오가거나 뭐 이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특검도 어차피 지금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법조인들로 출입이 돼 있고 저기도 동기 변호사들 많은 음. 변호사들 총동원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야, 그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야, 이재용 구속되면 더 투자 안 돼. 그런데도 지금 삼성 갤럭시 S7 저 발화 사건 때문에 휴대폰 다 망했는데 또 더 망하게 하려 그래. 아이씨 여기다 저 중국 저쪽에 저 시안에다가 반도체 제3공장 증설해야 되는데 그 스톱하게 돼. 삼성 사업 그 2년 멈추고 우리나라 저기 돈 뭘 몇백 조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수없이 많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쏟아냈을 겁니다. 삼성 법무팀에 변호사가 400명 있대잖아요. 삼성 법무팀 400명이 예. 지금 특검에 가 있는 검사들, 법조인들 하면 25명이거든요. 이 25명의 고등학교 동창, 연수원, 동기, 친한 사람들을 한 10명씩은 찾아내 가지고 네. 틀림없이 이런저런 전화에 융단 폭격을 쏟아냈을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면 저런 거대 권력 수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와요. 네. 정말 나랑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 저도 영혼을 나눈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둘이 술 한잔 마시면서 괴로워 죽겠어, 요새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찾아가지고 나와요. 야,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 근데 그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먹게 만든 거거든요. 다 인맥, 항맥, 그렇죠. 그다음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아는 사람. 야, 대한민국에 다 필요 없어. 네트워크만 있으면 짱이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오죽하면 김영란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적 통제 안 하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것까지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누가 특검에 가 있으면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각자의 업무의 역할이 존중해 줘야죠. 네. 예?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한국경제 운운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일제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물론 이제 중요한 뉴스긴 합니다만 그 보도 태도가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게 사실은 보면 네. 결국 우리가 삼성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무너지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정조사 때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 인수합병 제일모직하고 네. 삼성물산하고 예, 그 예. 의결할 때 네. 그때도 그 의결 전 2달 동안 네. 삼성그룹 전체로 광고비를 한 200억 정도 몰아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언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보면 네. 각 기업체들에게 사실은 지금 곧바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뒤로 뭐 약속을 계약은 이미 해놓고 구두 계약은 체결해놓고 네, 광고 네. 집행 시점은 네. 뭐 한 2달 후에 한다든지 좀 모양 안 나게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삼성이 전 언론사에 광고 물량을 쏟아붓지 않을까 아마 네. 몇백억 지금 쏟아부으면서 여론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언론에 저렇게 도배질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니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 법인 하나하나의 지금 기업으로서 건전성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룹이 왜 존재합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맞아요. 때부터 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해체하라. 네. 결국은 하나하나 각각의 건전성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 예, 지금 그 얘기 맞아요. 수없이 했거든요. 2008년 삼성 특검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근데 요즘 또 한 가지 요번에 이전실로 바꿨잖아요. 네. 이름만 그러니까 간판만. 요번에 또 특검을 또 한 가지 비판하고 싶은 건 예, 뭐냐면 이재용만 영장을 청구했지 네. 박상진, 맞습니다. 김종용 또 이 장충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안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동시에 다 같이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계 블랙리스트 할 때 네. 김상률 수석, 네, 다 넣었죠. 네, 그다음에 신동욱이었죠. 신동진이었나요? 신동호였나? 이름이 신동 X였는데 신동 X.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하여간 청와대 비서관 둘, 예, 예, 예. 정관주 포함해서, 정관주 포함해서. 그렇게 예. 네 명 세트로 했죠. 4명 영장이 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딱 한 명 기각되고 3명은 딱 발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네다섯 명을 삼성 동시에 영장을 넣을 수 있는데 이재용 하나만 넣었어요 보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넷을 동시에 넣으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이게 뭐랄까 밑에 부하 사장 한두 명 정도 영장 기각하고 이재용하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영장 발부를 해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예. 근데 이재용만 딱 넣게 되면 예. 이재용에 대한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것만 문제가 되고 예. 그것도 며칠 뜸을 들이면서 언론 작업을 시간을 줘가지고 예. 이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대해 예. 삼성 뭐 이렇게
투자할 여력 없어져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가게 되면 법원에서 기각할 빌미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거의 실질적인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영장은 쳤지만 네. 구속이 안 될 가능성, 입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네. 검찰 특검 영장 청구하라고 이렇게 성명을 냈고 네, 네. 그랬더니 뭐 12시쯤에서 영장 청구했더라고요. 예. 근데 안민석 의원 저보다 약간 반템포 늦었어요. 항상 늦는 안민석 의원, 안민석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예. 이렇게 몇몇 한 20몇 분 의원들이 예. 이제 저도 거기 사인했는데 그래 처음에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라고 성명서를 준비를 했다가 네. 특검이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은 영장 발부하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 아이 법원 진짜 이거 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아무리 언론이 휘둘리고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패널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법원은 중심을 잡고 네.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제대로 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네. 이번에는 반드시 끊을 건 끊어야 된다. 아니 그 SK 최태원 회장 구속돼 있을 때 네.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도 하고 돈도 훨씬 잘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 총수가 구속됐을 때 더 구속됐을 때 일이 잘 돼. 오히려 더 일이 잘 돼. 예. 아니 CJ도 예. 저기 그 이재현 회장 여러 가지 재판 받고 있을 때 송영식 회장이 팔팔하게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경영 더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전문 경영인에 의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경영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안착시켜도 해야죠. 돼요. 예, 맞습니다. 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최순실이가 저거는 지금 뭐냐면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구속되면 안 된다고 하는 오늘 아침 신문들의 논리가 뭐냐면 순실이가 어제 특검에 나와가지고 예. 거의 그냥 헛소리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 보면 헌재에 나와서 헛소리한 언제 거랑. 나왔어? 네. 아, 정말 근데 우리가 막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재벌 회장들은 전부 구속 수사하고 이래도 삼성은 늘 봐줬다. 근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지 네.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는 봐주고 네. 누구는 다 징역 살리고 네.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최태원 회장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2번 가는데 이재용은 한 번도 안 가.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1인 시위해야죠. 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하기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기업들이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 돈이 제대로 된 내부 맞습니다. 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내부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기업의 투명성도 제고가 되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훨씬 제대로 된 기업 투자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수익 창출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경유착이 되면 네, 정치 권력이 어줍잖은 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하면 그냥 기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그런 정치 하지 말자는 그리고 게 또 한 가지. 이번 촛불 민심 아니겠어요? 이번 네. 기회에 네, 기업 내에서 네, 삼성도 삼성가 전체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국민연금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예요. 네. 예. 몇 퍼센트 가지고 있지 않는 삼성가가 네, 사실은 삼성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족벌 경영체제, 족벌 왕조체제 네, 이게 유일하게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일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럽 같은 데는 예, 이 투자자 가문 오너 속칭 오너 가문이 네. 기업 경영 일선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왜 대한민국만 도대체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30살에 회사 전무가 되고 35살에 사장이 되고 40살이 되면 총괄 회장이 돼서 기업을 좌지우지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예.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잘. 못하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적폐 청산을 하라는 게 지난 12차까지 이어진 네. 광화문 촛불 집회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심을 받들어서 새로운 정치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법원이 언제까지 영장실질심사하면? 법원이 보통은 오늘 해야 맞는데 네. 삼성 측에서 연기 요청을 했다면 뭐 늦어도 내일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까지 네. 법원의 결정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참 재밌어요. 네. 저 수첩 다 부동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헌재 나와서는 다 불었어요. 네. 재단 설립 네.
삼성 3세 승계. 네. SK 최태원 회장 사면. 사면. 전부 대통령이 한 거다. 네. 대통령이 관여했다. 네. 시켜서 했어. 시켜서 했어. 다 인정해. 다 인정했어요. 다 인정해. 예, 다 인정했어요. 네. 참 재밌는 분이. 아니 거기도 예. 반기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다 적어온 대로 마음은 권인호에게, 몸은 조원에게, 결혼은 유대감에게. 자기가 쓴 수첩의 증거 능력은 부정해. 부정해. 하지만 그 내용은 다 인정해.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선의로 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야, 진짜 이런 코미디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참 그냥 웃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이게 멘탈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요.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전직. 요새 이제 제가 미방이 또 이제 깨알같이 자랑을 네. 하다 보면 반도체들이 멀티 레이어 세미컨덕터 기술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반도체가 이제 이게 컴퓨터 디지털이 0하고 1이거든요. 신호가 네. 0하고 1인데 옛날에는 단면으로 0하고 1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단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넓어져야 되잖아요. 네, 물론 네. 이걸 이제 짧게 축약을 시키는 게 이제 최고의 기술인데 네. 한 면으로만 축약시키니까 좁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드디어 이제 층수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 반도체가. 네, 예. 그래가지고 요새 삼성은 요 반도체 이게 하나의 레이어 안에 한 30층, 50층까지 올려요. 중국 애들은 요새 한 8층까지 올리고 있는 이런 그래요? 상황들인데 그런 식으로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다중이. 다중이. 미방이와 신언론에 다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분 안에 다중이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중이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네요. 네. 반기문 다중이. 다중이. 안종범 다중이. 참. 하여튼 이런 그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는 또 완전히 반대였어요. 네. 증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선전포고 하시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당한 언어로 아직도 나는 잘못이 없다. 어떤 기자가 셌더니 200번 가량을 아니다. 모르겠다. 뭐 이런 발언으로 수미일관하게 주장을 했다. 뒤에 누가 있을까요? 아니 저거는 네, 어떻게 이렇게 당연히 이제 기세등등할까요? 저 뒤에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컨트롤 타워하고 연결돼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최순실이 보기에는 이미 판세는 기울었어요. 판세는 기울었고 예. 다만 그냥 뭐랄까 그냥 최후의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편한 얘기 그냥 할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래도 믿고 싶은 애들은 믿고. 그러니까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순실 열사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장렬하게 투혼을 불살해서 끝까지 진실만을 뭐 적들의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진실만을 말씀하심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니까 참 자기 할 얘기만 끝까지 우기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영혼 뿌리까지 다 썩은 사람들이고 자기 스스로도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참 어떤 한 측면에서는 그 인간에 대한 참 왜 그렇죠. 저렇게 왜 사냐?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네. 그러니까 그 눈 감을 때 네.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충족, 만족감 이런 게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의원님, 네. 그 국주특위에 증언했던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고영태 씨라든가 네, 네. 노승일 부장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유경재단 그때 네, 네. 폭력 사태 때 그때 상황을 그 증언했던 증인들이 네, 네. 계속 지금 살해 위협, 협박 전화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는 네,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영태 씨가 잠적해서 물론 이제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네,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4시에 출석을 현재 한다고 네, 하긴 네. 하는데 누구일까요? 누가 이렇게 그리고 전화를 딱 받으면 발신자 제한 번호가 딱 뜬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당히 불순한 세력들이라고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있는 불순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직화된 불순한 세력들.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있는 불순한 세력들.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있는 불순한 세력들. 조폭? 조폭은 맞아요. 네. 조폭은 맞은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조폭일 수도 있어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조폭일 조폭일 수도 수도 있다. 야, 이게 지금 아니 무서워요. 제가 저 지메일 계정, 구글 계정 해킹 시도 몇 번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정말요? 오늘 네. 그 얘기 처음 들어요. 오마이뉴스는 처음 하는 것보다 네. 그 이제 구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네. 뭘 할 수 있냐면 네. 우리가 보통 핸드폰이 이제 핸드폰 운영체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보면 한 서너 가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iOS. 예. 이제 아이폰. 아이폰 계열. 예. 그다음에 삼성 타이젠 있고 네. 이제 블랙베리 계열 네.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계열은 구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통상 구글 앱스토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다 그렇죠. 디폴트 값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입력을 하게 되면 핸드폰의 이동 경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고, 그 뭐 카카오톡 내용, 키보드 입력하는 것도 가로챌 수 있고, 위치 정보, 사진 찍은 거 전부 빼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가 누차 있었어요. 아 정말요? 아,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최근에 국조특위 활동하는 국조특위 중반부터 스카 이후에 스카 직전부터인가 하여간 고즈음부터예요. 예. 근데 어제도 또 한 건 있었는데 어제는 조금 덜 떨어진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킹 사실을 마치 구글이 통보를 하는 것처럼 통보 양식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예. 이렇게 당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중간에 있는 이제 그 뭐 이렇게 해킹 내역 확인 뭐 이렇게 쿡 누르도록 유도를 했고 그걸 쿡 누르면 네. 비밀번호를 넣으라 그래요. 해킹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눌렀어라고. 보니까 이런 바보들. 바보들 잘 보니까 보낸 게 구글이 아니야. 어리숙한. 예. 국회의원을 뭘로 보고? 우리가 그래도 나름 미방위 소속 IT 전문가인데 말이야. 우리가 2400 bps 모뎀 때부터 우리가 인터넷을 써온 사람인데. 정확히 알아두세요. 김경진 의원님이 이 정도입니다. 해킹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더라도 정교하게. 조직화되고 예. 체계화된. 그러면서 혹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조폭들이 있으면 예.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게 이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없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천만이 광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5분의 1이 광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사회를 외쳤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속도가 좀 빨라질까요? 최순실 씨까지 나왔는데. 빨라지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부에서도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심 전심으로 헌법재판관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음인데 어떻게든지 천천히 지금 하려고 증인 뭐 무더기로 지금 뭐 열 몇 명 한 30명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최순실이가 뇌물 받은 저기 KD 코퍼레이션인가 뭐 이게 현대자동차 납품회사 사장까지도 지금 유라 친구 아버지. 유라 친구 아버지까지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웬 코미디야.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천천히 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걸 차단하고 자르느냐 네. 이걸 지금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헌재가 중간이라도 네네. 지금 이 탄핵 재판은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요 조항만 위헌 결정해 버리면 돼요. 일반 민사 소송에 관한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증거에 대해서 굳이 증인들을 부를 필요 없어요.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어차피 안종범이 얘기 어제 핵심되는 얘기는 다 했죠. 들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무효화 시켜버리면 네, 네. 그러면 그냥 헌재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결정이 가능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헌재가 그걸 할지 좀 두고 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웬만한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웃긴다. 좀 교훈적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훈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그보다 더 웃긴다.
기승전 웃기다. 김경진은 참 웃긴 사람. 진짜 오늘 저희가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김경진 의원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화요일 아침 우리 너무 기분 좋게 출발한다고 기쁘다고 말씀을 주신 애청자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화요 요정을 매주 화요일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요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의원님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좀 그때그때 달라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실까요? 어쨌든 화요 요정으로서 오늘 국민들에게 반기문, 안종범 하나만 선택하시오. 빨리 올바른 정의의 길을 찾아가시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정의의 길로 가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웃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정신 차린 얘기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